미국 상원이 16일 부채 한도를 일시적으로 증액하고 정부 운영을 재개키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디폴트 우려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상원은 이날 내년 1월 15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예산안을 제출해 정부 운영을 재개하고 부채 한도도 내년 2월 7일까지 증액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또 재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도 설립하고 오는 12월 13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합의 설명했으며 정오에 소집된 상원 전체 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상원과 하원이 각각 합의안을 가결 처리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완료하면 미국은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정치권이 극적으로 정부 부채 한도 상한 증액 합의를 이끌어낸 덕에 주요 지수는 한 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1.36% 오른 15,373.83으로 장을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1.2%, 1.38%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풀리고 디폴트 협상 타결 기대감이 퍼지며 대부분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이날 미국의 셧다운 해소 마감 시한이 임박했다는 우려의 하락세로 개장했다가 마감 2시간 전에 미 의회가 디폴트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며 상승세로 반전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전날보다 0.34% 상승했고 독일 증시도 0.47% 오른 8,846으로 전날에 이어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증시는 0.29%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최근 미국 일부 지역에서 경제 회복이 다소 더뎌지고 미 정치권의 교착 상태로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연준은 16일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토대로 만든 베이지북에서 경기 동향을 종합한 결과 경제활동이 점진적이고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7월, 9월에 발표된 베이지북과 비슷한 표현으로 연준의 경기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지난달 8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던 미국 건설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 폐쇄와 부채 한도 상한 증액 협상 우려 등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전미주택건설협회와 웰스파고가 16일 공동으로 발표한 10월 주택시장 지수가 시장 전망치 58을 밑도는 5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57이었던 지난달보다 하락한 수치입니다. 미국 내 2위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올 3분기 이익이 급증하며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1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 3분기 순이익이 25억 달러, 주당 20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다만 이 기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215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220억 3천만 달러였던 시장 전망치에는 다소 못 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의 김보람입니다. 10월부터 내내 지루하게 이어졌던 미국 정부의 셧다운 그리고 부채 한도 증액 공방이 이제 그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드디어 합의안을 도출해내면서 이제 남은 절차는 상원과 하원의 표결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마지막 서명까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 또한 빠르게 진행된다면 오늘 안에 모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호재로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3대 지수가 1% 이상 모두 오르면서 한 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앞서 유럽 증시도 장중에는 하락했다가 막판에 호재가 들려오면서 상승 전환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면서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 연준이 디폴트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부채 한도 상한 증액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상하원 표결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자세하게 들어보고요. 가장 중요한 이슈죠. 부채 한도 상한에 대해서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내용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호재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1% 이상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에 앞서 마감됐었던 유럽 증시는 혼조 장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극적 타결이다. 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시장에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지수는 오늘 이번 주 들어서 가장 좋은 수치가 뉴욕 증시에서 나왔습니다. 다우나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다우 지수는 1.36%가 올랐습니다. 15,373포인트. 나스닥은 1.2%가 상승한 3,839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도 1.38% 올랐습니다. 1,721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1일이었죠. 연방정부가 셧다운으로 그 지수가 변동한 이후의 수치로 보면 1일 이후에 다우 지수는 1.1%가 올랐고 나스닥은 1일 이후에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S&P 500 지수도 1.53% 오른 수치로 나타나서 16일간의 셧다운 여파로 지수의 내용은 일단 3대 지수 모두 플러스는 유지했다라고 잠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유가나 금 가격도 좀 올랐는데요. 이런 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이 가장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나온 경제 지표는 다소 부진했습니다. 전미주택건설협회가 발표한 10월 NAHB 10월 주택시장 지수는 55로 전달인 9월의 57보다도 현재 낮게 나왔고요. 이런 부분은 역시 셧다운 여파가 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 9월 확정치는 1.1% 오른 것으로 나타나서 비교적 좋은 현재의 물가 추이가 안정적으로 조금은 경제를 자극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실적을 발표한 뱅크 오브 멜린지는 매출은 예상보다 좀 부진했지만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웃돌았고 뱅크 오브 뉴욕 멜론과 펩시코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IBM도 IBM이 특히 지난 분기보다도 실적이 좋은 추세가 나왔다는 점, 이런 점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럽 증시는 프랑스 증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 0.34% 올랐고 독일의 닥스 지수도 0.47%가 올랐습니다. 프랑스의 깍그 지수는 0.29% 하락했지만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 증시 모두 1%가 조금 못 되는 상승세를 유지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있었던 지표 발표 그리고 기업 실적까지 모두 다뤄봤습니다. 미 상원이 연방정부 내년 예산안과 그리고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합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무부가 경고했던 디폴트 데드라인을 하루 남겨둔 시점이었는데요. 어떠한 내용들 담겨 있는지 좀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그렇습니다. 결국 실타래는 상원에서 풀어냈고요. 네. 시한이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하원에서 독자적으로 현재 꾸리고 있는 안을 폐기하고 상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로서는 이 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무부가 디폴트 시한으로 17일을 제시했기 때문에 D-1 하루를 앞두고 극적으로 절충안에 합의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상원은 현지 시각인 저녁 5시 반, 한국 시간으로는 6시 반부터 현재 표결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절차 표결과 관련된 부분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원과 상원 오늘 모두 처리를 하게 되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 승인된 법안에 사인이 되고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는 내일부터 이제 정상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원에 중재하는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그다음에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가 이틀간의 수기를 통해서 나온 부분인데요. 관심을 모았던 오바마 케어는 일단 예산을 집어넣기로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오바마 케어의 가입 한도가 대상이 되는 부부 합산 6만 2천 달러 미만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부분은 세수 확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잘 조사하겠다 이런 부분을 공화당이 좀 요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번 연방정부 내년 예산안도 잠정 예산안으로 1월 15일까지 일단 시한부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부채 한도도 4개월여 2월 7일까지만 이 내용을 가져가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한에 쫓긴 절반의 절충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홍역을 다시 내년 2월에 겪을 가능성도 절반은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S&P가 발표한 이 16일간의 연방정부 폐쇄로 인해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약 240억 달러에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손실을 보면서 정치권이 이전 투구를 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미 국민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펼쳐질 것인가, 보여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는 상당한 의문이 남는다고 하겠습니다. 네, 결국 미국 정치권의 타협은 이뤄냈지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한부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절충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오바마 케어 때문인데요. 이것이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갈등 구조가 나오게 됐고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공화당이 이것이 이제 세원에서 차지하는 추가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동안 강력하게 비토를 놨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공화당 쪽에서는 이 오바마 케어 이른바 공영의료 프로그램이 복지제도의 한 부분으로서 보험적인 성격이 많고 미국에는 영리법인이나 병원의 운영이 잘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의료비나 치료비 이런 부분은 개인이 일부를 부담하는 개인의 몫이라는 부분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의료 혜택을 크게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이 이제 백인과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공화당의 표심을 자극했다는 점, 이런 점이 끝까지 대치했던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양당은 재정협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 13일까지 광범위한 세수 확보 방안과 정부 지출 감축 방안을 다시 수기하겠다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율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역시 양당이 수기를 잘 해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티파티 공화당의 강경한 현재 태세를 이끌고 있는 티파티의 강경한 흐름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절반의 성공이지만 일단 디폴트를 면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어야 될지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간밤에 FOMC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되는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말에 있을 10월 FOMC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되는 건데요. 어떠한 내용들 담겨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9월보다는 조금 나빠졌네요. 네. 역시 이제 셧다운 여파 때문에 10월 첫째 주 정도까지가 현재 조사 자료의 시한으로 조사의 내용으로 담긴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모두 12개 연방은행이 12개 지역의 대도시를 그 거점으로 해서 경기 실사 지표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4개 지역이 경기가 다소 좀 처지고 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 4개 지역은 필라델피아와 댈러스, 리치먼드, 캔사스시티로 지적이 됐는데요. 이 4개 지역을 제외한 8개 지역은 9월 수치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됐습니다. 현재 9월 초에 집계가 예정이 된 노동부의 9월 실업률과 비농업 부문 일자리수 집계가 여전히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정상적으로 집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베이지북이 이번 달 말에 있을 FOMC 회의에서의 무게감은 상당히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테이퍼링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4분기의 경제 성장률을 상당히 하강시킬 수 있는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16일까지 지속됐다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업들의 실적 저하와 그다음에 양적 완화 축소 이런 부분은 좀 시간을 벌게 됐지만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는 이전 투구의 그 성과보다는 현재로서는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부정적 여파가 좀 많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9월보다는 경기 판단이 나빠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달 말에 있을 10월 FOMC에서도 테이퍼링이 나올 가능성은 적어졌다. 양적 완화가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자, 애플이 이제 다음 주 22일이면 신제품을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달 텀을 가지고 한 달의 간격을 가지고 신제품 출시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스마트폰 5S와 5C가 발표가 됐죠. 이번에도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아이워치나 아이패드 이런 부분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삼성전자가 새로운 스마트워치인 갤럭시 기어를 발표를 했지만 시장의 반영이 그다지 미국 현지에서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애플의 아이패드나 아이워치가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 그 사양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삼성과의 비교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관심이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아이패드는 해상도를 조금 올려달라 이런 소비자들의 욕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부품의 교체라든지 새로운 사양에 관심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슈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전문가와 함께 한 주간 외국인과 기관이 어떠한 종목들에 관심을 보였는지 수급 특징주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님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5일 동안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어떤 종목 관심을 보였는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 거래소 쪽에서 이제 타이 기록이잖아요. 34거래일째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었는데 과연 어떤 종목들을 사고 담았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래소 쪽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거래소 시장 외국인은 끝없이 사고 또 반면에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은 계속적으로 파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급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종목에 있어서는 약간은 엇갈림 횡태가 나타나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러브콜은 이번 주에도 계속적으로 지속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SK하이닉스라든가 SK텔레콤, 현대차, 네이버 쪽으로 매수세, 반대로 기아차, LG디스플레이, 삼성화재, 이마트, NH엔터테인먼트는 외국인 매도세 보였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 KB금융, 현대제철, 한국가스공사, 한국카본에 대한 매수, 삼성전자, 네이버, KT, SK하이닉스, 제일모지 쪽으로는 매도세 보이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차 군단에 대한 대표적인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파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내에서는 외국인 자체적으로도 엇갈린 행보가 나타나는데 현대차에 대한 매수세 그리고 기아차에 대해서는 매도세 보이면서 자동차 업종 최근 들어갔고 약간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 나오면 이러한 외국인 수급에서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최대 지난주 이슈 종목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번 주 내내 이슈가 되었던 종목이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 외국인들에 대한 강한 러브콜이 들어옴에 따라갔고 50만 원대에 대한 저항 라인 생각했던 것이 바로 며칠 전인데 지금 시점 같은 경우는 60만 원대 이상까지도 장중 터치하면서 계속적인 상승 랠리 이어지면서 추세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에너지 정책 관련된 종목 쪽으로도 매기세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 기관의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러브콜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에 짐작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2% 넘는 상승 흐름 보이면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원전 축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최대 수혜주로서 한국가스공사가 떠오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이 약간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라는 부담감 작용함에 따라갔고 최근에 유통 관련된 종목군들 모멘텀 조금 살아나면서 신생 같은 종목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52주 고가 나타나는데 이마트는 매물에 대한 압박감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사던 종목에 꾸준하게 관심을 보인다는 특징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쪽으로 강한 매수세가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도 이제 외국인의 매기가 조금 옮겨가고 있다는 분위기인데 어떤 종목 담았습니까?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0월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좀 외국인 매수세 보였는데 종목으로는 서울반도체, 원익 IPS, 파라다이스, 솔브레인, CJ ENM 쪽으로 매수세, 반면에 KG 이니시스, 파트너, 셀트리온, 루멘스, 게임빌은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매유업, 덕산, 하이메탈, 하림, 서울반도체, 루멘스 매수, CJ ENM, 파라다이스, 솔브레인, 다음 메디톡스 쪽으로는 매도세 보였는데 LED 관련된 업종군들 물론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좀 파는 모습 보였지만은 서울반도체는 외국인 그리고 루멘스라든가 서울반도체 쪽으로는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LED 관련된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CJ ENM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엇갈린 시각이지만 외국인들 시각에 좀 더 주가는 반응하고 있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문화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 말해서 놀자주들 상반기 상당히 부진했던 실적 나왔는데 네. 하반기는 그보다 훨씬 더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테마주 흐름에 있어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된 중국에서 이슈가 상당히 좀 수혜주로 부각되는 할인 같은 종목 쪽으로도 기관의 수급 들어오면서 급등 양상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그동안 시장을 좀 이끌었고 바이오 관련된 종목 쪽에서 가장 상승 탄력도 추세적으로 강했던 메디톡스 쪽으로는 단기적으로 좀 차익 매물 나오고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하시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시장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특징 종목들을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개인 쪽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개인은 한 주 동안 어떤 종목 많이 샀나요? 네, 개인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 기아차, NH엔터, 그리고 KT, 제일모직 매수,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CJ ENM, 모드투어, 파트론, 인프라웨어, KG 이니시스 쪽으로 매수세 보였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주파수 경쟁과 관련된 승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배당금 관련된 매력도가 좀 부각이 되면서 개인들에 대한 순매수세
시세를 이끌어준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반적으로 이슈가 좀 집중되고 있는 종목 쪽으로 매개세가 확산됐습니다. 제이머직 같은 경우에도 사업부 매각이라든가 뭐 이러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뉴스에 어느 정도 지금 민감하게 사고 있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문화 콘텐츠 그리고 IT 부품 쪽으로 전체적으로 섹터를 나눈다고 한다면 이 관련된 섹터 쪽으로 매수세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다시 한번 경기 민감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조금은 줄어듦에 따라가고 놀자주 중심으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인까지 동향을 모두 점검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보시는 수급 특징주 한 종목 추천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동향 기전에 대해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수급 쪽으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매도수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세 보이고 있다라는 거, 외국인과 기관이 실적 랠리로 매수세만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 랠리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 굴삭기 관련된 시장에 최근에 두산 인프라코어를 비롯한 관련된 종목 쪽에서의 중국 모멘텀이 조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효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경기 민감 관련된 업종군들, 여러 관련된 업종군들이 좀 고평가 논란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기계 관련된 업종군들은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동향 기전 중국과 관련된 매출과 실적이 늘어난다고 한다면은 4분기 실적 기대주로서의 어느 정도 주가 상승 탄력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연중 최고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연중 최고가 같은 경우에는 13,000원대 중반 정도가 이번 연도 연중 최고가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격대 만약에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목표가는 연중 최고가 경신 이후에 14,500원대까지 연말 랠리에 어느 정도 중소형주에 있어서 동향 기전을 빼놓을 수 없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11,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했던 실적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한 2주 정도에서 좀 길게 잡으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갖고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한 14,500원대까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동향 기전 받아봤습니다.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보신다면 역공점 넘어서 14,500원까지 가지 않을까, 목표가까지 정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좋을 줄 예상하셨습니까? 대부분 예상을 못했다고요. 맞습니다. 어제 코스닥, 코스피 양 시장이 상당히 힘든 모습 나타났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하락세가 어느 정도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굿모닝 대박의 감의 이상루입니다. 자, 시장이 그만큼 어제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자결제 관련주는 더욱더 큰 낙폭이 상당히 심해졌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형주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분위기상에서 왜 이렇게 낙폭이 컸을까? 우리의 이니시스는 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을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부터 한번 차근히 한번 볼게요. 뉴스 보시면 일단 기관의 순매도가 상당히 많이 잡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요 뉴스가 바로 나오네요.
전자결제 관련주가 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 우려에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간편 결제 서비스 실태 및 공인 인증 의무 사용 준수 여부에 따라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이 뉴스에 의해서 주가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일단은 점검 자체를 들어온다.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검이 들어오지 않겠나라는 의구심, 우려감이 작용하는 어제 그런 시장의 분위기였고, 거기에 대해서 전자결제주들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에 어느 정도 개별주 양상이 불 때 항상 선두에 서서 달려가던 업종이 바로 전자결제 업종이었죠. 향후의 고성장성이 보장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글로벌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자결제 시장은 앞으로도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가치 자체가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라는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2분기까지 실적 대비 PR 환산 수치를 한번 매겨본다면 현재 이 구간 같은 경우에 15,750원 현재 구간에서는 PR은 바로 10.7배 정도 수준이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업종 PR, 전체적인 PR은 지금 9배가 채 안 된다고 하죠. 하지만 KG 이니시스 같은 이런 필수 소비재 관련주이지만도요. 그런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 PR 10배라는 거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까지 내려왔다는 부분은 아닐런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같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면요. 15,100원이 딱 PR 10배 환산하는 수치죠. 그래서 요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같이 봤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대구나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의 돌파 과정을 돌파하지 못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제는 지지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자, 다만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바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런지죠. 자, 우리가 한번 뉴스를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10월 1일 날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는 가지고 있던 주식을 5.4%에서 지금 4.7%로 약 1%의 지분율을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더 나타났다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앞으로의 성장성을 대비해서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 기조로 좀 더 유지도 괜찮은 자리가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PER 10배라는 것은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10배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PER 10배 자리를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는 주식들이 있는 반면에요. 그 PER 10배 자리를 지지 구간으로 활용하는 주식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수장비 업종 같이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한일이아라고 대표적인 종목군을 한번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한일이아 같은 경우에는 PER 10배 자리가 바로 18,500원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18,500원 자리에서 꾸준히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PER 10배 자리를 지금은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PER 10배 자리 바로 15,000원 자리 자체를 어느 정도 지금 지지점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제 LG패션 유광점포가 많이 팔리고 있다는군요. 상당히 많이 가는 모습 어제 시장에 나타났었고요. 오늘은 KG 이니시스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파란 거 공포심에 질렸을 때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가격대를 지켜주지 못하고 이탈이 된다면 그건 회사 자체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 가격대 한번 오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색다른 시각으로 글로벌 이슈 그 숨은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시작하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의 일당백 그 첫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라운드 1, 레디, 고! 미국 상원이 현지 시간으로 16일 부채 한도를 일시적으로 증액하고 정부 운영을 재개키로 합의했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던 소식이 나왔습니다. 10월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끌어왔던 그런 논의 이슈인데요. 추가 논의가 물론 필요한 임시적인 합의안이긴 했지만 재무부가 경고했던 데드라인 하루 앞두고 일단 디폴트 국면은 피하게 됐습니다. 디폴트 국면이 피했는지 안 피했는지는 하루가 더 지나봐야 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상원에서는 협상을 해서 일단 초당적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네. 하원에서 새로운 표결이 법안을 남았죠. 뭐 올린다는 네. 거를 철회를 했고 법안이 올라면 일단은 표결에 붙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정상적으로는 당연히 돼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시간을 끌지. 이로 인해서 공화당은 오히려 만신창이가 됐고 다음 선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게 됐죠. 공화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에 아예 포괄적으로 타결시켜주고 깔끔하게 정부 부채 상환 문제를 완전히 제한하지 않는 완전히 무제한으로 열어놨어야 오히려 내년 선거에 더 유리했을 텐데 거의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공화당 입장에서는 많은 성공을 거뒀다라고 보는데 제가 보는 견해의 입장에서는 공화당은 잃을 거 다 잃고 만신창이가 돼서 협상을 했다. 그나마 3개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중간선거가 있죠. 지금 시작의 여론은 공화당을 안 찍어주겠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만약에 완전 타결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주장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존심을 많이 상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을 끄는 것이 진행이 됐고 그것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는 상황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6개월이냐 3개월이냐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3개월 쪽으로 갔죠. 처음엔 6주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3개월로 갔는데 네. 왜 3개월일까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3개월이면 다시 내년 1월과 2월이면 또 최후 정부 부채 상환 문제로 또 싸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근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게 선택의 여지가 없죠. 왜냐면 6개월을 주게 되면은 6개월 뒤의 싸움은 바로 선거와 직결된다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줘서 오히려 다음 선거에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걸 충분히 얻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 3개월을 준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봐야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3개월이 시장에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첫 번째 일각으로는 앞으로 3, 4개월 또 싸움을 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요. 또 초자가 입장으로서는 이 3개월을 정말 잘 이용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3개월 뒤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연준 의장이 바뀌면서 테이퍼링이 또 축소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바로 이 얘기는 결국에 가서는 다음 3개월 때는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의 이 해결 국면을 가지고 주가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버블장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지만 오히려 시장에는 상당한 상승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다만 제가 솔직히 말한다면 저는 원래 100% 17일 전에 다 될 거다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요 근래 시장을 쭉 훑어보니까 하루 이틀 정도 패닉을 주는 게 상당히 시장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관들이 환매 물량을 많이 주고 난 다음에 주가가 그냥 가버리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을 더 끌어서 주가를 패닉 주고 그 상태에서 에너지를 응축하면서 시장이 날아가는 게 굉장히 좋은 상황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확실성은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은 오늘 이제 미국 차트 얘기를 좀 해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만약에 정말 이번에 가게 되면 엄청난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제가 항상 요 부분을 보여드렸어요. 요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요 연장선을 안 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강할 겁니다. 잘 해결될 겁니다.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2003년도로 돌아가게 되면은 요 캔들과 요 저점을 연결하게 되면은 요 지점에서 돌파 실패하고 무너졌거든요. 이 주가는 요 연장선으로 회귀하게 돼 있습니다. 100% 회귀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15,300이니까요. 이 연장선이면 이 정도 위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어마어마한 상승이 남아있다. 지난번에 제가 16,800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요 시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얘기했던 거고 사실은 정말 시장에서 생각지 못한 버블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정부에서 마무리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서 17일이 아니라 하루 이틀 연장해주면 더 극적인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해결돼서 정말 시장에서 그동안 유동성 풀었던 것이 시장에 큰 힘을 발휘하는 시점에 드디어 도래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론과 그리고 내년에 있을 선거를 고려한 공화당의 결정은 결국 내년 3월 정도일 수밖에 없다. 예상했던 결론이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크게 오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말씀해 주시면서도 다만 좀 에너지를 응축하는 기간이 조금 필요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도 조금 남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Round 2. Ready? 미국 헤지펀드의 거물 테퍼 회장이 연준의 양적 완화가 앞으로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테퍼 회장이 꽤 오랫동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년 3월이나 6월이나 이것이 문제다라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데이브 테퍼 헤지펀드 대부라고 하죠. 네. 사진을 보면 정말 여우처럼 생겼죠. 이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양적 완화 축소 빨리 해야 된다 했죠. 근데 양적 완화 축소를 9월, 10월에 안 해버렸죠. 안 해버리니까 이제 코너에 몰렸는데 정치권 싸움이 걸리니까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죠. 왜냐하면 자넷 앨런이 됐으니 양적 완화 정말 오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를 아주 부각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일단 양적 완화는 제가 봤을 때 자넷 앨런이 된 이상 일단 임기 시작 때부터 얘기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 전까지는 아마 거의 힘들 겁니다. 아마 임기 때도 양적 완화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본다 그러면 데이브 테퍼의 방향 전환은 정확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고용, 완전 고용을 추구하고 있는 자넷 앨런 의장의 의지가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양적 완화 유지가 아니라 양적 완화를 한 번 더 강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지금 연준에 저리로 돈을 가지고 빌렸다가 시장에 불확실할 수 있는 그 돈이 다시 재이체된 돈이 1조 3천억 달러 정도가 있습니다. 이 돈을 시장에 풀어주는 전략이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는 예금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대금리가 0.2%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로금리로 가져가게 되면 그 돈은 결국 시장으로 나갈 것이고 주가가 올라가면 그 돈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재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양적 완화는 지속될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오히려 자네들은 새로운 부양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3월이나 6월 정도로 꽤 오랫동안 양적 완화는 유지될 것이다라는 테퍼 회장의 의견에 김동섭 이사님 일단 동의하시고요. 오히려 차기 연준 의장, 자넷 옐런 차기 연준 의장의 성향을 본다면 완전 고용을 중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돈을 더 풀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이사님의 전망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 여기에서 마치고요. 마지막이죠. 세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JP모건이 중국 A조 증시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해 중국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어제 중국 상해 증시가 1.28%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죠. 중국 JP모건이 중국에 대해서 투자 등급을 비중 축소로 줄였는데요. 네. 성장 둔화라든가 요번에 있는 정책 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투자 등급을 약간 낮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JP모건이 얼마 전에 미국 디폴트 가능성 때문에 단기 채권을 다 팔았어요. 단기 국채를요. 또 CTA도 다 팔았고, 피델리티도 다 팔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다 팔았거든요. 근데 그 자기들이 다 팔았는데 중국 오히려 더 사고 있으면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약 3조 2,70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했고, 미국이 일시적으로 디폴트가 오면 이것이 손실, 평가 손으로 갈 것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거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은 결국 그 상당한 성장을 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에 약간 눌러준 것은 새로운 상승을 위한 에너지 축적 정도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 국채 최다 보유국인 중국이 결국 디폴트에 따른 좀 우려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게 JP모건의 시각이었던 것 같은데, 중국의 꾸준한 경제 성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큰 우려다라는 게 또 김동섭 이사님의 의견이셨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 반대 의견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에서 훈풍이 불어온 목요일입니다. 이제 물론 정치권 공방 속에서도 외국인들 그동안 꾸준하게 국내 증시 매수를 했었죠. 34거래일째 매수했고, 오늘은 사상 최장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미 2049까지 올랐었는데요. 2년간의 박스권 상향을 돌파할 수 있는 날이 될 것인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금요일 아침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